여기 5평에 족발을 삶고 장사가 너무 안 돼서 17시간 문을 열고 순댓국 한 그릇 5,000원 판 날이 있었어요. 간절하고 절실하니까 순댓국 5,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남으면 어디야, 500원이라도 남으면 어디야. 이 사람이 3-4명 데리고 오면 또 15,000원, 2만원이 될 텐데요. 눈앞에 있는 이득보다는 다음 정거장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이세요 혹시? 네. 장사가 안 돼서 해병대복을 입고 족발 배달을 했었죠. 그때는 정말 먹고 살아야 돼서 어쩔 수가 없이 자존심이고 얼굴이고 별로 신경이 안 쓰였죠. 24시간 장사하는 생각밖에 안 하시네요 대표님은. 지금도 이렇게 차가 있으면 전단지를 한 장씩 뽑아놓을까 하다가 이런 생각도 해요. 본사로 항의 전화 올까봐 못하고, 예전에는 항의 전화 오는 것만으로 감사했지. 항의 전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족발 시키시면은 쟁반받고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오면 다 손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또 경험이라고 받아들이니까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무섭거나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두렵다고 생각하면은 조그만 실수도 두려워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집 안까지 이렇게 바로 처음부터 들어오시구나. 빨리 씻고 뭔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성격이 급한 건지 몰라도.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미수 일어났어? 안녕하세요. 저는 5평 매장에서 시작해서 연매출 500억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만 38세 신근식이라고 합니다. 연간 500억이요? 네, 매장이 한 140여 개가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옷은 갑자기 왜 벗으시는 거예요? 손님 오신다니까 또 이쁜 말 입으려고 했는데 불편할까봐. 역시 복장은 편하게 채우고 왔네. 딸 초등학교에 좀 데려다 주고, 이번 달에 오픈 매장이 있는데 인테리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장사 교육도 있고 회의도 있고 미팅도 있고, 항상 뭐 늘 그렇습니다. 아침에 머리를 30초 만에 감으시는 이유가 있네요. 근데 왁스는 한 1분 걸려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오래 해서 관장님부터 많이 혼났어요. 늦으면. 킥복싱 선수였어요. 중1 때부터 고2 때까지니까 한 5년에서 6년 정도 했죠. 집안에 여유가 있었으면 아마 제가 관장님이 돼 있지 않았을까. 아침부터 바쁘시네요. 몸자에 뭐 이제 알림 시작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약이에요? 고혈압약, 중성지방약, 간수치약 이렇게 3개를 먹어요. 내일 아침에. 자영업은 자신과의 싸움이라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라 유튜브 잘못 나오면 아픈 사람인 줄 알 수도 있어요. 미주 밥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이 밥을 차에서 먹는다고요? 차 타고 가는 길에. 지금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요. 아빠랑 같이 등교해요? 아니요, 1년에 한 번이요. 1년에 한 번은 아니다. 아무리 리얼리티라고 해도 사실은 매일 대다 주지 못해요. 잠을 한 3시, 4시 자요. 불면증이 사실 살짝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 저처럼 약 3알, 4알씩 먹고 하시더라고요. 아 어머니세요? 네, 촬영한다는 말을 안 해갖고 도둑인 줄 알고 놀랬죠. 장사는 처음에 이렇게 혼자 시작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 17살 때 족발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주말이나 방학 때마다 가서 배달 도와주고 홀 도와주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그런 곳이죠. 여기 2007년도니까 이게 뭐예요? 장부 모아놨던 거. 오. 신풍 쪽에서 처음에 장사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19살, 20살 때 어머님이 민속주점도 하셨고 삼겹살집도 했었어요. 같이 도왔죠.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24살 때부터 29살까지 제가 족발집을 차리면서 가족 4식구 살면서 5평짜리 족발 배달하던 곳에서 모은 돈으로 신풍역이라는 조그만 상권을 갔죠. 엄마, 순댓국이랑 내가 배운 족발이랑 합쳐서 순댓국 족발집 한번 만들어보자. 2007년도에 그걸 시작하게 된 거죠. 이런 거 다 모아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식이 태어나면 이런 흔적들, 자료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말뿐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고 즉시 실행을 했던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장부에다 쓰는 게 습관이 됐다면 지금은 월 마감 엑셀표로만 하고 적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어디를 가나 사람을 만나고, 지금 PD님이랑 대화할 때도 책상 앞에 있었으면 A4 용지에 적었을 거예요. 항상 잘 됐을 때와 안 됐을 때도 대비해야 되니까 생각만 하는 거랑 적어내서 있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생각한 걸 적었을 때는 복습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각인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표를 세우신 거네요.
만약에 목표를 10가지를 정하면은 10가지를 다 하지는 못해요. 사실 7가지 혹은 5가지만 해도 성공이거든요. 다 못한다고 해서 실망을 하거나 나는 역시 못해, 실행력이 약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10개 중에 5개만 하더라도 나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못했던 3가지와 5가지를 다음 연도에 같이 합쳐서 또 적어놔요. 그런 식으로 제 자신을 자극하고 이뤄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5년, 10년, 15년, 17년이 지나니까 이룬 것들이 많더라고요. 계속 쌓이다 보니까. 네. 지금도 그렇게 매년 저는 목표를 세워요. 이러다 지각하겠어, 아빠. 어머님도 같이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운동 가고 벌써 비가 오네 또 오늘. 안녕하세요. 피디님 비 다 맞으신데 괜찮아요? 모자 쓰세요. 아, 아빠 저기라도 다 빨리 가자. 여기 먹으면 됐어.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 정말 좋아해요. 비 오면 장사 잘 안 되지 않아요? 매장을 오픈할 때 비가 오면은 그 매장은 대박이 난다고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또 당신이 주인공이 유튜브로 촬영하는 날 또 네. 갑자기 비가 와요 지금. 아빠 뒤에서 좀 따뜻하게 해줘. 응. 나 마사지도 받으면서 가. 이 차가 마사지가 돼요? 피디님도 했어요. 뭐가 올라오네요? 네. 찍으시다가 주무시면 안 되는데. 아빠 반대로 보잖아. 책가방 있는데 마사지 키신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좀 잘 못 만져갖고. 10살짜리가 마사지 맛을 알아버렸네요. 예전에 타던 모닝 밴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제가 처음에 어머님이랑 족발집 할 때 돈이 없어서 모닝을 중고로 500만원짜리 샀는데 잘못 산 거예요. 4명이 타야 되는데 밴으로 타는 거. 밴이 뭐냐면 뒤에 짐 싣는 칸. 제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였으니까 데이트할 때 어머니를 뒤쪽에 앉힐 수 없으니까 철장 안에서 미안해 돈이 없어서 뒷좌석에 좀 있어줘. 나중에 꼭 내가 좋은 차를 살게라고 애들 약속했던 때가 기억나네. 고깃집을 5개 10개 하면서까지도 저는 그 모닝 밴을 계속 타고 있었어요. 나중에 좋은 차 꼭 태워줄게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버젓이. 지금은 딸만 태워주고 있어요. 결혼은 몇 살에 하신 거예요? 애를 먼저 낳고 애기가 4살 때 결혼식 올렸죠. 6년 전이네요. 결혼식은 왜 조금 늦어졌나요? 그때 당시에 매장이 1호점이 있었고 2호점 이제 계약을 해서 오픈 시점이었어요. 그때 애가 태어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생기가 달렸다 보니까 매장 오픈이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출연하시게 되셔서 시청자분께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세요? 꿈과 희망을 더 심어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여기에 나온 거고, 이런 마음을 갖고 마인드를 갖고 장사에 임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고, 자랑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니니까 힘들었는데도 이런 사람도 이렇게 살고 이겨내고 이렇게 극복했다라는 거, 용기를 조금이나마 좀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마음에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실패를 많이 해서 바닥 밑까지도 다 가봤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실수를 한다는 두려움일 것 같아요. 근데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또 경험이라고 받아들이니까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무섭거나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두렵다고 생각하면은 조그만 실수도 두려워져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성공했네요. 근데 저는 성공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 기준점은 사람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끝이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보통 성장이라고 하죠. 실수는 경험이고 경험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다 보면 성공이라는 기준점을 정하게 되겠죠. 오늘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이번 달에 오픈을 3군데에서 4군데 정도 해요. 현장에 답사를 가려고 해요. 그리고 1호점부터 30호점까지는 제가 직접 돌다가 전국에 생기면서 사실은 직접 매장을 가지 못했어요. 실제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게 대표인 저인데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호점부터 100호점까지 직접 돌고 있거든요. 브랜드 믿고 대표 믿고 전 재산을 걸었는데 대출 다 빌려서 일하는 직원들로만 그냥 시간만 퉁치려고 한다? 이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을까. 오늘도 슈퍼바이저 팀과 같이 돌기로 했어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미비한 것도 같이 고쳐주고 교육도 해주고 직접 몸으로 지금은 움직이고 있어요. 매일매일 회의하고 단톡방에서도 얘기하는 게 답은 어디에 있다? 현장에 있다. 현장이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않고 외관이 더러우면 손님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매출은 떨어진다.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를 잡아야지만 가맹점주들도 살고 가맹점주가 살아야지 회사도 산다. 그게 상생이고 그게 윈윈이다. 이런 말을 宣伝하듯이 듣기 싫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완전히 회사가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매출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케팅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바꾸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인사 먼저 하기, 입구 먼저 청소하기, 창문 닦기, 현수막, 유니폼, 앞치마. 어떻게 보면 다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당연한 것들을 못하는 데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기본만 지키면 돼. 예의만 지키면 돼. 그 기본과 예의만 지키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건 꾸준한 반복 속에서 일어나는 습관이거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첫 장사를 했던 곳, 5평 매장에서 제가 족발집 배달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곳이에요. 본사 가는 길에 있어서 잠깐. 네. 여기는 저도 사진을 찍어야 돼요. 여기에서 내 식구가 사신 거예요? 네. 여기가 색깔이 다르죠? 옛날에 이게 통유리였어요. 여기 족발을 삶아서 놓고 오토바이를 딱 세워놓고 하루에 전단지 500장씩 돌리고 5년 동안 이곳에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단둘이서 장사를 하는데 17시간 365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장사만 했어. 안녕하세요. 이발소 사장님이시네. 족발집 했었을 때 바로 옆에 이발소 사장님. 옛날에 여기 족발집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기억나고 말고요. 개미같이 잘했지. 많이도 팔아줬지 나도. 이렇게 지금 잘 된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좋죠. 몇 년 만에 보시는 거예요? 7년 8년. 건강하세요. 들릴게요. 야, 그럼 여기서 처음에 창업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이나 시설비가 없죠.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 지나간 사람 지금 한 명 지나가고 이발소 아저씨 한 명 지나갔는데 월세가 100만 원이었고 어머니 아버지 누나 저 내 식구 살고 여기 5평에 족발을 삶고 20대를 다 맞췄죠. 여기서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하루에 17시간 문을 열고 족발을 하나도 못 팔고 순댓국 한 그릇 5,000원 판 날이 있었어요. 그럼 하루에 5,000원 매출 나온 거네요? 네. 너무 못 살고 가난했기 때문에 보증금 1,000만 원도 제가 여의도에 있는 술집에서 6개월간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 1,000만 원으로 가게 보증금을 낸 거예요. 웨이터 출신이었어요. 그 술집에서 해병대 갔다 왔죠. 그 웨이터 했죠. 그럼 얼마 깍듯하겠어요. 순댓국 5,000원 팔 때 어떻게 했냐면 손님이 들어오면 뛰어간 다음에 문을 열고 웨이터처럼 90%의 사람들 들어가서 이러고 있어요. 간절하고 절실하니까 순댓국 5,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남으면 어디야, 500원이라도 남으면 어디야. 이 사람이 3-4명 데리고 오면 또 15,000원, 2만원이 될 텐데요. 눈앞에 있는 이득보다는 다음 정거장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5년 동안 1억을 모아서 신풍역이라는 작은 C급지? D급지 상권에 가서 족발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대박이 나기 시작했죠. 31살 때 2호점, 32살, 3살에 3호점, 4호점까지 쭉쭉쭉쭉 나갔던 것 같아요. 저쪽 보시면 차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네네. 내려가면 한 3초 보여요. 3초가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 플렉스 간판으로 족발 보쌈 써놨어요. 3초라도 봐라. 근데 절대 안 보죠. 근데 만약이란 게 있잖아. 만약에 보면 어떡하지? 5년 동안 단 한 명도 이걸 보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5년 동안 해서 1억을 모았던 곳이죠. 대표님한테는 더 의미 있는 곳이네요. 이제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오픈하는 이 가맹점주님을 상대로 장사 교육 겸 상담을 하는 거죠. 지금 130개 넘는 매장이 있는데 평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4,900만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나오고 마진율은 세전으로 28%에서 30% 정도 남더라고요. 이런 방송이나 유튜버 창업 설명회 할 때 너무 많이 남는 것만 보여주면은 30% 남아요, 40% 남아요 했는데 안 남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건 거짓 홍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직접 일을 하시는데 1.5억, 1인 2억을 하시는 점주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33%, 35%도 남아요, 세전에. 근데 오토로 돌리면서 그런 데들은 뭐 15%, 17% 남아요. 어떻게 보면 좀 점주님 하기 나름이 달렸네요. 그렇죠. 왜냐면 인건비 싸움이니까. 그런데 숯불을 구우면 사람들이 어때요? 힘들겠다? 혹은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팩트로만 말할게요. 손님이 구우면요, 숯불은 센데 고기는 두꺼워요. 언제 뒤집고 언제 잘라야 될지 몰라요, 타이밍을. 그럼 타겠죠. 덜 익겠죠. 맛 없겠죠. 추가 주문 안 들어오겠죠. 안 오겠죠. 오히려 부정적인 게 훨씬 더 큰데 잘 익혀줘서 구워주면 소비자 입장으로 볼게요. 고맙죠. 안 탄 거 먹죠. 부드럽죠. 빨리 구우니까 빨리 먹으니까 1인분 더 추가해. 또 입소문을 내서 다른 사람은 또 데리고 와요. 사람의 인건비만을 따져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인건비가 들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가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면 그건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더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럼 대표님 고깃집에서는 직원분들이 직접 구워주시는 시스템이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건비 오르고 사람 못 구한다니까 60%, 70% 정도만 굽고 빠지고 하니까 이제 소비자들도 알아요. 사람 없지, 못 구하지, 인건비 비싸지. 서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의 마음, 소비자의 마음 서로 아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지금 교육은 그래도 80, 90%라도 꼭 구워줘라 라고 저는 하고 있죠. 본사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지원이에요, 지원. 관리 감독하고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신메뉴를 갖고 온다든지, 미비한 거 즉시 실행. 말뿐이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행동으로 옮겨줘야지. 다음 해드릴게요. 안 해줘. 그럼 뭐예요? 그럼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야. 그냥 해보자는 하는 거야.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해보고 나서 안 되는 건 그때 보완하면 되는 건데, 해보지도 않고 미리 안 될 거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우, 여기 뭐가 많네요. 17년의 흔적이죠. 이건 뭐예요? 대표님이세요 혹시? 네. 골목길 처음에 장사했던 24살 때 장사가 안 돼서 해병대복을 입고 족발 배달을 했었죠. 지금 보면 또 창피하기도 한데 그때는 정말 먹고 살아야 돼서 어쩔 수가 없이 자존심이고 얼굴이고 별로 신경이 안 쓰였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사무실이에요? 네. 이제는 그러면 교육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교육도 준비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이제 교육 끝나신 거예요? 네. 그럼 이제는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2층에 원조보안집이라는 브랜드 말고 제2브랜드로 냅다 청양집이라는 냉동고기 전문점이 있거든요. 오픈한 6일밖에 안 돼갖고 잘하고 있는지 지나가다 잠깐 들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렸다가 또 일산 가서 인테리어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보러 가려고 합니다. 또 걸어가나요? 네. 아, 내려가는 거 쉬워요. 아까 올라왔는데. 여기가 청양집이에요. 아, 여기에요? 네. 오. 근데 왜 이름이 청양집이에요? 어머니 고향 부안집. 저희 아버님은 충청남도 청양. 그래서 청양집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지나가면서 일일이 체크를 하시네요.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렇죠. 어디가 줄을 서고. 상권마다 다르니까 동네 상권, 오피스 상권, 아파트 상권 다 달라요. 정답이 없잖아요, 세상에. 정답을 찾아가는 길이지 우리는. 공부하고 하죠. 24시간 장사하는 생각밖에 안 하시네요, 대표님은. 지금도 이렇게 차가 있으면 전단지를 한 장씩 뽑아놓을까 하다가 이런 생각도 해요. 본사로 항의 전화 올까봐 못하고 예전에는 항의 전화 오는 것만으로 감사했지. 항의 전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족발 시키시면은 쟁반 받고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오면 다 손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차피 나가긴 할 건데. 예, 근데 좋은 스크린 놔두고 왜 핸드폰 내비 쓰시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사고 나도 쓰는 조작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걸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일산 홍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검하러 가시는 거네요? 네. 처음에 족발집 하시다가 어떻게 하다가 고기라는 종목을 선택하신 거예요? 15년 동안 갈 수 있는 브랜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 족발 보쌈이 15년 동안 갔으니 이번엔 삶는 게 아닌 굽는 걸로 가자. 굽는 거면 뭐가 제일 맛있냐? 당연히 국내산 삼겹살, 목살 그리고 좋은 수술을 쓰고 좋은 불판을 쓰고 편리하게 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죠. 본질적으로는 고깃집에 뭐가 제일 맛있어야 돼요? 고기. 두툼한 국내산 좋은 고기를 선별해서 숙성도 시켜주고 칼집도 내어주고 특허까지 받은 불판에다가 구워드리고 서비스로 김치찌개까지 드리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족감이 높을 수밖에 없죠. 바로 잘 됐어요, 처음에? 역시나 뚜껑 열어봐야 된다고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지 않았죠. 근데 서서히 입소문을 탔고 고기가 맛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좋은 고기를 좋은 숯에 좋은 불판에다가 구우면 맛있겠구나. 이게 역시나 맞아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공사 중이어서 네이버로 보고 상권 분석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직접 이렇게 현장을 와야 돼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미리 도면이나 공정편을 보죠. 담당자가 있다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표다 보니까 제가 와야지 인사는 책임자분들도 더 꼼꼼하게 하나라도 할 수 있고 저런 선반 같은 것도 하나 두 개 더 해주길 원하는데 점주님들은 그걸 못 말하잖아요. 추가될까봐 저한테 해주면 또 그런 것도 좋은 거 드리고. 그럼 여기는 몇 평이에요? 창업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본 공사는 한 5,500 정도 들었고 주방 짓기에서 한 2,500, 7, 8천 정도가 들었어요. 야당점 가맹점주님이셨는데 양도양수 하시고 지금 여기 일산 풍동으로 와서 또 원조보안집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프랜차이즈가 좀 많은데 왜 선택하셨어요? 다른 것도 다 알아봤는데 맛도 맛있지만 시설비나 이런 거 여기가 더 저렴하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름 없는 브랜드보다는 이름 있는 브랜드가 더 잘 먹힐 것 같아서 이걸 선택하게 됐죠. 연락을 자주 드려야 되는데 연락드릴게요. 네. 이제는 또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신풍역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1호점부터 100호점까지 순회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 중 하나인가요 그럼? 네. 예. 힙합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힙합 좋아합니다. 일할 땐 일하고 즐길 땐 제대로 즐겨야죠. 무슨 선거 활동하시는 것처럼 입으셨는데 오늘 힙합도 하시네요.
프랜차이즈 회사를 고를 때 미리 알면 좋은 점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표의 성향을 봐야 되겠죠. 브랜드를 만든 대표가 장사 경력은 어느 정도 있고 힘들 때 어떤 식으로 역경과 과정을 이겨냈으며 또 앞으로는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지 브랜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당연히 그 대표의 마인드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궁금해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장사를 얼마나 잘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그 사람이 직접 현업에 뛰고 있는지. 네. 프랜차이즈 100개 200개면 뭐예요? 자기 거 가게 하나도 운영을 못하고 프랜차이즈만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트렌드는 6개월마다 바뀌는데 현장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데 또 현장감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서 지금도 소통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삼겹살 시장과 목살 시장은 유행이 없는 장점의 아이템이에요. 오래가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더라도 좋은 브랜드를 선택해서 저처럼 오랜 고생 안 하고 좀 더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저희 신품 가맹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 들었는데 3개 하신다고. 네, 지금 인덕원하고 마곡하고 여기 신품관집 3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고기가 가장 맛있고 사이드도 맛있고 그래서 잘 돼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 하나 더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안 하는 보고 있고요. 3개까지는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훨씬 낫네. 아, 이게 메뉴예요? 네, 예. 쫀득살이 뭐예요? 이게 특수부위인데 시그니처 메뉴예요. 머리고기에 덜미살. 덜미살이라고 하면은 너무 평범하잖아요. 육즙 터지니까 육즙 목살. 숙성을 하면 더 맛이 더 좋아지니까 숙성 생겨. 오득오득해서 오득살. 평범한 음식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는 이런 네이밍, 굽는 방식, 맛있게 먹는 방식. 나중에 다른 지점 가서 한번 맛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영등포역점 이따가 가시면은 맛을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신도림점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100개 매장 넘는 거 보면 어머니께서 좋아하시겠네요, 많이. 그렇죠. 같이 족발집을 하면서 큰 빛을 못 발했지만 원조부안집이라는 어머님의 고향과 지역명을 써서 제가 했잖아요. 군수님까지도 직접 찾아와서 감사패까지 주고 카메라 세례받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려고 해요. 돈보다 가치가 더 위인데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어느 날은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돈을 못 벌 수도 있잖아요. 많이 번 만큼 좋은 일에다 쓰고 덜 번 만큼도 좋은 일에 쓰고 그런 좋은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전 좋겠어요. 여기가 신도림 역점이에요? 네, 전문 점주님이신데 장사를 엄청 잘하세요. 아, 혹시 이분이신가요? 네, 여기. 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언제 차리셨어요? 딱 3년 됐어요. 다른 데도 많이 먹어봤는데 맛도 제일 맛있고 색깔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차리게 되었어요. 창문 한번 보세요. 창문 원래 항상 이래요. 원래 이렇게 깨끗해요? 네. 오. 이 정도면 백화점 아니에요? 백화점? 쇼윈도. 네. 원래 없었는데 이거 봤거든요. 훨씬 낫네. 이제 하니까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해졌어요. 어색한 친함? 지금 경직되신 것 같은데 어깨 동무하니까. 수고하세요. 매일 매장 돌아다니시고 그러면 되게 네. 바쁘시겠어요? 쉬는 날은 있으세요? 토요일 일요일날 쉬는데 안 쉬고 움직이죠 근데. 뭐 하세요 그러면? 대표님들 보면 골프도 치러 다니시고 그러시던데. 처음에 쳤다가 요즘은 아예 안 쳤어요. 골프로 치면은 편하고 마음은 좋거든요. 좀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움직임이 느려진다, 더뎌진다, 현장감이 떨어져요. 초심을 잃는 게 느껴지나요? 네, 그러면? 느껴져요. 그래서 당분간은 발품 팔고 현장으로 좀 움직이려고 좀 하고 있어요. 여기는 대표님 집 아니에요? 영등포역점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등포역점은 오후 5시가 넘으면은 너무 붐벼요. 그래서 회사 차를 타고 직원들 한 대로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피곤하셔서 지금 바로 집으로 가시는 줄 알고. 마음 같아서는 집으로 가고 싶어요. 아, 이건 회사차인가요? 네. 좋네요. 아, 좋은가요? 뒷좌석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일정이고 영등포 역점 가고 있어요. 점검차 가고 피디님이랑 식사도 같이 할 겸 드셔봐야죠. 촬영반에서 어떻게 아시겠어요? 아까 점주님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부안집을 왜 선택했냐라고 했었을 때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 대답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생각을 하고 말한 게 아니고 카메라 들이대고 얘기한 거잖아요.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맛있어서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유행 타지도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브랜드다. 자부심 갖고 있는 유일한 어떠한 하나죠. 먹자골목 중간에 이렇게. 아, 여기에요? 네. 이런 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다른 전주제님들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영등포역 같은 경우는 1억 3, 4천씩 팔기 때문에 월에 잘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잘한다는 거를 서로 가맹점주들이 같이 공유를 한다면 서로 매출을 더 증진시키기에 더 좋겠죠. 안녕하세요.
아, 네, 대표님.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3년째 되고 있어요. 월 매출 어느 정도 나와요? 1억 1천 이상 나와요. 지난달 최고 매출 줘서 1억 3천 나왔어요. 이번 연도 매출이고요. 1월부터 3월까지 장사 잘 되네요. 고기 한번 맛볼 수 있나요? 아예 맛보시죠. 수 여기가 엄청 뜨겁네요. 예. 제일 중요한 본질은 두툼한 좋은 국내산 고기는 숯불로 굽는 게 가장 맛있다. 이거는 그냥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얇은 고기, 냉동 고기는 가스불로 키는 코팅판에 구워줘야지 더 맛있고 기름이 입혀지니까요. 장단점이 있어요. 저희 부안지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공동 1, 2등이 보통 삼겹살이 부드럽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목살이 삼겹살보다 부드럽다고 이제 입소문이 났었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좋은 고기를 잘 선별해서 잘 수성해놓고 좋은 고기를 잘 굽는 게 중요해요. 좋은 고기라도 잘 못 구우면 정말 맛이 없거든요. 특수부위예요. 돼지고기 한 마리에서 400g만 딱 나오거든요. 400g만 덜미살이라고 하는데 식감이 쫀득쫀득하고 쫄깃쫄깃하다 해서 쫀득살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근데 이거 불판도 네. 되게 특이하게 생긴 것 같은데 저희 원조부안집의 시그니처는 이 불판이죠. 특허를 낸 불판이거든요. 보통 고깃집에서 원탁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반찬은 이쪽에다 한 벌 주고 저쪽에다 또 한 벌 주거나 한 테이블에 2개의 반찬이 들어가고 먹기도 이게 불편해요. 이 불판을 살짝 올려서 고기 좀 부각을 시키자. 또 사진도 찍기도 좋고 반찬도 이렇게 두면은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만든 특허 불판이에요. 이쪽이 목살이고 이제 이쪽이 쫀득살이. 파김치가 나오네요? 저희 원조부한테 슬로건이 전라도 파김치와 숙성 고기의 만남이에요. 칼국수에는 겉절이가 맞는 것처럼 국내산 생고기의 이 두툼한 고기를 숙소로 구웠을 때는 파김치만큼 잘 맞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제 직접 만들어서 1호점, 2호점, 3호점 갔지만 학기가 넘어선 이때부터는 공장 OEM 돼서 이렇게 납품이 되고 있어요. 전국 어디 가나 이제 동일한 파김치 맛을 느낄 수 있겠네요. 네. 진짜 맛있어, 진짜로. 아, 이거는 이게 좋아하는 사람. 이게 뭔데요? 쫀득살에다가 멸치 젓갈. 이 부분이 엄청 쫀득쫀득해요, 식감 자체가. 진짜 맛있다, 이거. 오늘 또 이렇게 점주님들 많이 만나 뵀잖아요. 책임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질은 기본이다. 기본만 잘 지켜도 매장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뿌듯하고 보람도 있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공부하고 더 많은 거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본사 대표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 촬영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뿌듯하고 보람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첫 장사 했을 때 간절함과 절실함을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너무 촬영을 잘한 것 같아요, 저는. 100호점 넘게 이렇게 매장이 있다는 거는 100명이 넘는 점주님들과 네. 또 그 가족분들과 함께 한다는 네. 뜻이잖아요. 네. 전국에 있는 점주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할 말은 딱 한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코로나 때 정말 힘든 시기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3년 4년 이렇게 해왔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버텨주셔서 감사하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초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17년 전에 첫 장사하는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가맹 점주님들을 많이 돕고 헌신하고 발벗고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처음에 장사를 이제 어머니랑 같이 함께 하셨잖아요. 네. 어머니와 그리고 네. 가족분들에게 평소에 못한 한 말 있다면? 평소에 항상 못하죠. 사랑한다는 말을 아직까지 2번 해봤나요? 또 어머니, 아버지, 제 와이프, 또 제 딸 미소 너무 다들 사랑하고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버님이 몸이 좀 편찮으신데 아버님 건강이 좀 호전됐으면 좋겠고 저의 사업 파트너 겸 인생 파트너 겸 제일 사랑하는 저희 어머님 원조부안집의 회장님이시죠. 어머니 덕분에 17년 동안의 그런 장사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부안집이 탄생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 1등 숯불 돼지 고깃집이 될 수 있도록 신대식푸드의 회사의 이름을 걸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장사를 17년 동안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저로서도 느끼는 게 장사는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힘든 만큼 버틴 만큼 부메랑처럼 좋은 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성장과 성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장은 과정이다, 성공은 결과다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성찰이에요. 자신이 반성하고 다시 스스로 깨닫는 그런 내
마음의 멘탈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면서 성공의 길로 가야 되는데 너무 앞만 보고 주위에 비교만 하면서 너무 돈으로만 간다는 거는 내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괴롭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돈도 돈이지만 즐겁게 행복하게 장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부터 촬영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 일정은 끝나신 건가요? 본사에서 또 30분 뒤에 또 미팅이 있어요. 오늘 촬영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배님이랑 너무 정이 붙어갖고 같이 데려가고 싶네요.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선한 외식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